허벅지하고 종아리 쪽에 엄청나게 통증이 왔어요. 5걸음도 못 걸을 정도가 됐었거든요. 골반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팠거든. 골반이 아프니까 걷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택시 타면은 기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들어 누웠어.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은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흔히 겪는 질환이라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면서 큰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통증이 발생하고 바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저절로 낫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디스크가 눌러서 아픈 건지, 염증 때문에 아픈 건지, 근육과 근막 문제로 아픈 건지, 뼈가 부러진 건지, 통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보다 빠르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에 부담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약 2kg에 불과한 척추가 오랜 세월 30배 이상의 체중을 견디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없겠죠.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데요. 허리 통증과 이별하는 방법, 한방 치료의 힘.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배지민 한의사와 함께 허리 통증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지난 5월 병원을 처음 찾은 이금열 씨.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한방 치료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MRI를 촬영했는데 결과가 4번, 5번 디스크가 돌출된 게 병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권해서 신경치료 주사를 맞고 한 2일 맞았는데 안면 홍조 증상이 오더라고. 수술에 대한 부담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이곳을 찾게 됐다는 이금열 씨. 45년간 기계 다루는 일을 했던 그는 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걷는 게 힘들어졌는데요. 이금열 님이 통증을 느끼시는 좌측 하지, 골반, 허리 쪽으로 단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고 관절의 유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침과 도침을 통하여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약침을 통하여 염증을 억제시키면서 신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경 회복과 뼈, 디스크의 재생을 위하여 한약 치료는 1년에 1~2회 정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체중을 조금 빼보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체중이 조금 빠지신 거지요? 예. 3kg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체중을 조금 감량시킨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이제 허리, 코어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운동 같이 진행해 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나 이제 뼈는 노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한약이라든지 침치료 함께 해주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침 치료를 시행해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켰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침을 놓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을 이어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의 기능 개선과 유착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을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병인데요. 이젠 수술 없이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시침 후에 10분 내지 20분이 지나면은 그 아팠던 허리, 요 엉덩이, 그 종아리까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걸어올 수 없으니까 뭐 저를 이제 데려와서 그 수속을 밟고 내일 또 데려가고 그러기를 한 5주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니까 저 혼자 걸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좋아져. 2달간 치료하면서 그 효과를 턱턱이 봤는데요.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 경과를 관찰 중입니다. 주무시다가 깨신다던가 잠들기 어렵다던가 이런 거 있으세요? 허리 통증 있을 때보다는 완전히 덜합니다. 한약 치료도 병행했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라는데요. 협착된 공간이나 디스크가 돌출된 부분을 절개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저희는 스스로 낫는 힘에 집중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먹기보다는 뇌에서 분비될 수 있는 통증을 억제하는 엔케팔린, 엔도몰핀과 같은 진통 물질을 스스로 분비할 수 있도록 혈자리를 자극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에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일상을 되찾으면서 걷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아이고, 전에 2일 전에 못 걸을 때보다는 훨씬 좋죠.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그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한 30-40분 내지 1시간 거리는 거의 걷기를 해가지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전에 하던 등산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거든요. 인생은 등산과 닮아 있기도 하지요. 건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이금열 씨를 닥터스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년차 택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형우 씨는 하루 수백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데요. 이제 무릎이고 허리고 이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도 가고 거기에 따른 통증도 많이 생겨서 허리를 수그릴 때 여기 가로로 길게 통증이 있었습니다. 거의 서서 꼿꼿하게 서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네, 직장 동료분들도 아무래도 육체적 노동이 제일 높은 수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대다수가 겪는 허리 통증, 박스 나르기, 장시간 운전 등의 그 과정에서 허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허리를 숙여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숙이면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면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생기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그 즉시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허리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가 많이 불편하신 거 아니면 허리 숙일 때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많이 회복됐고 허리 숙이고 펴는 것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시는 젊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추에 굴곡된 자세가 또 허리에 영향을 주어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수액이 탈출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약침을 놓아서 염증을 좀 억제시키면서 부종을 경감시켜서 신경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주변에 단축된 근육들과 인대, 관절들을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침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연골과 뼈 회복에 도움이 되고 손상된 신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임형우 씨의 경우 허리뼈인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켰습니다. 여긴 좀 누르면 아직 불편하시죠? 허리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서 풀기 위해서 침을 꽂고 이제 움직이면서 조금씩 침의 깊이를 조절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처음 눌렀을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자극이 여러 군데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 통증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움직일 정도로 움직임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일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압박을 줄여줘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뼈와 디스크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은 건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간혹 이렇게 아플 때면 이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아도 꾸준히 치료에 좀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을 참고 버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협착증이라는 진명을 받고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협착증 수술을 했었는데 3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너무 심해서도 한의원 그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또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진짜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허경심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혼자 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 타면은 기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들어 누웠어 올 때까지. 그리고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도 좋으니까 이 왜 턱이 있잖아요. 그게 득거리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천천히 가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하고 타고 다녔어요. 타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고 오셨고 허리 디스크가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유착된 부분으로 이제 침과 도침, 약침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좀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치료와 일상생활 속 운동을 병행했는데요.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5년 전 엑스레이인데요.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허리 맨 마지막 뼈, 다섯 번째 뼈랑 골반뼈 사이가 디스크가 많이 얇아져 있으셔서요. 이게 디스크가 눌리면서 다리로 가는, 뒤로 가는 신경을 아마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 힘도 없고 걷기도 어렵고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호전이 조금 느리셔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지 제가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치료받으러 와주셔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병원을 오고 갈 때마다 택시에 들어 누워서 이동했던 허경심 씨는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서 병원에 온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드는 SLR 검사에서 이게 45도 이상 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급성 디스크를 체크하는 동작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호전돼서 90도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리를 접어서 허리를 들어보는 이 동작에서도 허리 힘이 안 들어가서 이게 들어지지가 않으셨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지.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해 증상을 완화시켰는데요. 하지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육이나 인대의 염좌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가 회복되고 나면은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이나 만성요통, 퇴행성 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관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료 후 삶의 질이 180도 바뀌었다는 허경심 씨.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걸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날씨까지 화창하고 내 이 두 다리로 다닐 수 있는 것만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 좋습니다. 나 스스로 혼자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전에는 뭐 시장도 내 스스로 밥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진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인생 1막 끝자락에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준비 중인데요. 교회에서 어디 나들이를 나가도 사람들한테 부축해야 되고 또 멀리 갈 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까 싶어서 못 나갔어요. 내가 내 다리로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제가 오히려 저기 연세 많으시고 불편한 분들을 제가 옆에서 케어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또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처음 찾은 오인숙 씨. 30년째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녀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바다 수영과 같은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어느 날 일상을 흔드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허리가 그냥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왼쪽 다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왼쪽 다리도 들 수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거의 집에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오인숙 씨. 디스크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오른쪽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들어볼까요? 그 디스크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약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였고 주변으로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풀기 위해서 침치료, 도침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디스크의 회복과 신경 회복을 위해서 한약 치료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네. 다리를 못 들 정도로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자는 것도 되게 편해요. 전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통증 때문에 늘 자다가 깨다가 이랬는데 지금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게 없어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통증인데요. 통증이 사라지자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생활 속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리를 쭉 펴시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보실게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앉아 있을 때 주로 수축되어 있는 햄스트링 짧아지면서 생기는 골반의 후방 변이와 일자 허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허리가 굽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햄스트링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씩 충분히 들어서 이게 시원함을 느끼실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내리시고 반복하시면 되고요. 무엇이든 치료보단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자 참고하셔서 다 같이 허리 건강 지킵시다. 원장님이 누워서 할 수 있는 다리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5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분 그걸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허리의 근육도 조금 많이 붙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약해진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만든 주사액입니다. 이거를 이제 손상된 디스크와 신경, 부근으로 주입할 예정입니다. 굿바이 허리 통증. 신체의 중심인 허리가 바로 서야 내 몸이 산다고 하잖아요. 건강을 되찾으면서 하고 싶은 일도 아주 많아졌다는데요.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를 딸은 지금도 하는데 엄마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게 허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허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그렇다면 꼭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혼자 병원을 오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입원 집중 치료를 통해 다양한 복합 프로그램과 규칙적인 식습관, 휴식을 취합니다. 통원 치료보다 그 효과가 빠르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는데요. 한의원으로 통원이 가능하신 환자분들, 외래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통원이 어려우신 분들, 한의학 치료 외에 영상검사, 양방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하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병원을 처음 찾은 곽현아 씨. 유전적으로 허리가 약한 데다 학생 때부터 악기를 다루다 보니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제가 악기를 전공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어쨌든 장시간 서 있는 것 또는 앉아 있는 것으로 같은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허리가 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쪽 허리 뒤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뭔가 저린 게 타고 내려와서 허벅지, 그다음에 조금 많이 힘든 날에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통증은 늘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거동이 안 될 정도로 불편했기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는데요. 오른쪽 다리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허벅지를 들기가 어려워하셨고 발가락에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셨어요. 좌측으로는 방사통이 너무 심하신 상태셨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은 노화지만 최근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어깨가 좁아져 있지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좀 넓고 오른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래요. 앞으로 약간 빠져 있으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교정시켜주는 추나 좀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추나요법은 밀고 당긴다는 뜻으로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교정해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육안으로 어깨 높이나 골반의 높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척추의 만곡도나 골반의 높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추나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네, 맨 처음에 여기 병원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호전이 됐고 저린 것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적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낭반다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됐던 것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건강을 잃기 전에 이제 챙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너무 크게 얻어서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병행하면서 더 이상 아파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부상을 스스로 이겨낼 만큼 튼튼한데요. 문제는 방치하다가 일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허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병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허리가 아픈 것에 관해서는 수술 외에도 나의 허리를 지키면서 통증도 나아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아픈지, 어디가 정말 문제인 건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